제가 오늘 그 지하철을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 약수역에서 오늘 두 분 성도를 같이 만났어요. 근데 서로 아는 체를 하길래 본인이 그 정읍하고 고창에서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 이론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하여튼 그래도 아주 여러분들 참 그 귀한 그 이 정성에 늘 이제 감사가 넘칩니다. 예. 오늘은 목사님께서 이 하는 대회가 우리 문자상으로 한 313명 정도 확보가 됐는데 그 숫자를 1인당 10명씩 늘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교육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이 10명 하지 말고 한 명씩만 하자. 한 명만 해도 600만이 된단 말이죠. 그 목사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꾸짖으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근데 전 마음속으로 한 명을 더 늘리는 것보다 350만이라도 다부지게 다졌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있는데 저는 믿음이 매우 부족한 것이죠. 예. 하여튼 우리 350만만 목사님께서 호루라기를 불었을 경우에 350만이 움직여준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자유일보 구독하자 그러면 100만 구독해 주시면 바로 조선일보를 능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멘을 잘 하시는데 조금 열의가 많이 부족하죠. 좀 그래서 300만이라도 지금 일사불란하게 한번 좀 움직여 봤으면 좋겠다. 알뜰폰 사업도 예컨대 뭐 100만, 200만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세계 정당 역사에서도 놀랄 일이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우리가 힘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데 하여튼 목사님께서 10명씩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셔서 10명이면 3천만이에요. 그래서 숙제가 너무 많으면 통상 뭐 학생들이 공부 안 하거든요. 시험 범위를 책 한 권 다 본다면 공부 안 해요. 어차피 못 쓴단 말이죠. 그러나 뭐 30페이지다 50페이지를 딱 범위를 정해서 주면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합니다. 근데 1000페이지 하라 그러면 아예 안 해요. 그렇다고 1000명 하지 말자는 건 10명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예. 또 목사님께서 또 이 제명시킬까 걱정돼서 정강원 목사님은 장로들도 쉽게 제명하실 것 같아. 우리 저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예.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내용은 뭔가 하면 2017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긴데 이게 뭔가 하면 경찰이 인권침해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문재인이가 2017년이니까 대통령 되고 바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백남기 씨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물대포에 맞고서 1년 뒤에 사망을 했어요. 그 물대포 맞은 것과 사망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린 관심 없어요.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서울청장이나 관련 사건의 경정과 경장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3명이 해당 유족 4명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2천만 원씩을 돈을 모아서 지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참 통탄할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한민국 경찰 9천 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진상조사위원회는요, 시위대의 불법은 따지지 않아요. 원인 행위를 제공했을 텐데 그 원인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시 화면을 좀 비춰주세요. 근데 백씨 유족이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그러니까 백남기 씨 유족이 민사소송을 냈는데 거기서
경찰은 청구 일락서를 법원에 제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의 주장을 100% 인정한다. 그건 청구를 상대방 청구가 있죠. 일락. 그는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송이 끝나버리죠. 상대가 그런데 저한테 1,000만 원 이제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럴 경우에 제가 다툴 거 아닙니까? 나는 명예훼손 한 바가 없다 등 다툴 터인데 경찰이 적극 나서서 당신 주장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급하겠노라 라고 하는 청구 일락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소송에서 이건 있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면 우리가 따져가지고 난 아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보통 소송에서의 절차인데 경찰이 나서서 상대방 주장이 100%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식의 행동까지도 경찰이 하도록 문재인 정권이 유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한 것은 쌍용 자동차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쌍용 자동차가 2017년 대법원에 그 불법 점거 농성을 이제 진압했는데 경찰이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유모 중대장이요 불법으로 농성을 진압했다고 그래가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경찰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경찰은 공무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14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에요. 쌍용 자동차 불법 점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투입됐는데 이럴 때 140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주도한 유모 경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컨대 경찰복을 벗은 것이고 당연히 경찰직을 그만두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적법하게 공권력을 집행했고 상대의 불법을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이러한 책임을 뒤늦게 묻는단 말이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 경찰관의 입장에 서진 않았지만은 정말 그 마음에 들어가 본다면 정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문재인 정권이 자행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제주 강정마을은 잘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데모하는 바람에 14개월 공사 지연되고 275억의 비용이 추가됐는데 대법원은 2014년도에 그 불법 시위를 주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시위대에서 이제 청구한 구상금 34억을 포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불법 시위한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낸 것이죠. 니네 부당하게 했으니까 돈을 내라 라고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그 35억을 문재인 정권은 포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시위를 행한 사람에 대해서 그 불법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있을 경우에 형사 책임이 더 무서울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 민사 책임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책임은요 행위자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싫지만 좀 이상한 친구들은요 교도소에 들어가면 민노총에서 다 그 금액을 대주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6개월 1년 살다 나면 그만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요 본인 개인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주머니에서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집회에서 보면 경찰에게 당신이 이렇게 되면 내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요 경찰이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1대1 대상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경찰은 반드시 법원에 나와야 됩니다. 형사소송은 대략해서 막 무마도 시켜주고 해요.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해버리면 상대방 경찰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스트레스예요. 좌파들이 보수우파에게 괴롭히는 게 뭡니까? 소송을 계속 제기해가지고 괴롭히잖아요. 목사님이 오늘도 전수 때 말씀하시는데 종합경찰서에 지금 계류된 것만
17건인가 뭐 몇 건이 또 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죄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시간을 뺏고 괴롭히고 하는 것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가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그건 반드시 법정에 나가야 되는 것이 법원이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차하면 자기 돈으로 돈을 물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로 더 어려워하는 것인데, 시위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 것이 상대를 봐준 거다, 이런 뜻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41명 시위대원을 사면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정마을 불법 데모렉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문재인이가 41명에 대해서 사면을 해줘서 무죄 방면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이 좌파들은요, 이 과거와 자주 싸웁니다. 과거와 싸우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돈 버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대중 때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때 와서는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해서 또 만들죠. 18년째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0년에 보면 제주 4.3 진상규명이다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24년째.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제주 4.3과 관련된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18명인데 18명 위원인데 그중에서 16이 좌파입니다. 2명만 우파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20몇 년을 운영을 해온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18명 중에서 11명이 16이 좌파인데 11명이 임기를 20년씩 했어요. 제일 많이 한 사람이 23년, 제일 적은 사람이 19년인데 11명이 위원회 임기를 20년 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조사는 못 해봤지만 보통 위원회는요, 일회성으로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을 주는 위원회가 있고, 정보위원회는요, 또 어떤 위원회는 참석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줍니다.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을 정액으로 줘요. 위원들한테 주면서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비용을 줍니다. 그런 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 봉급 이외에 월 200만 원씩을 만약에 3년간 받는다 그러면은 본인도 좋고 특히 마누라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4.3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이런 위원회들이 그 위원장이 장관급이다, 국무위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보수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정액으로 100에서 150만 원은 주고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위원회라고 제가 짐작이 됩니다. 제 경험상 보면 그 정도의 레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11명이 20년을 갖다가 이 4.3을 운용하는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좌파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뭐 잘한 것도 많이 계시지만 왜 그런 문제를 정리를 못했냐 말이죠.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런 문제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주도에는요, 제주일보가 아주 도배를 하는데 제주 4.3위원회 위원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파가 이걸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제주일보 읽어보니까 제주도 의회 의장이나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계속 제주도가 하고 있고, 보수 우파의 자기네들은 극우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현재 제주일보 중심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18명 중에서 3명 정도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민주당 추천 몫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죄다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수들은요, 사람이 염치가 있기 때문에 보수가 집권하더라도 좌파들을 쫓아내지는 않아요. 근데 좌파 이 인간들은 염치가 없기 때문에 지네가 집권하면 보수를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염치가 없지만 이번에는 원칙대로 20년씩 했단 말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살면서 가장 오래 한 위원회는 6년 해봤습니다. 6년. 하나를. 왜냐면 3년에 연임하면 6년이에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근데 문재인 이 양반이 2019년에 5.18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위원회를 또 만들었죠. 4년 활동을 했어요. 다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 보면 전통적으로 보수 우파의 논객이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바로 5월 달에 저희 120개 포럼에서 광주 5.18 문제를 재조명하는 포럼을 열었는데 첫 번째 발제자를 이모 씨가 해요. 예. 하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좀 색깔이 이상해요. 색깔이요. 쉽게 말해서 4.19 때 학생들이 경찰에 경찰차에 올라타고 그다음에 대물을 막은 장면하고 5.18의 장면을 같이 오버랩 시키면서 동일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하면서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M1 소총으로 M1이나 카빈으로 사망한 사람이 뭐 80%라면 M16은 2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반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럼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을 사격했는지 안 했는지를 왜 조사를 안 해봤냐?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못해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요. 5.18 진상위원회를 했잖아요.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정액으로 보수도 받고 수당도 받고 또 연구비도 받지 않았을까 짐작이 들어요. 하다 보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변질됐어요. 그건 제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그분을 잘 알고 있는데 변질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돈 받으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이렇게 운용이 되면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아주 제주 4.3 위원회만큼은 하나씩 고쳐나가자 이런 의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다음 과거사 정리위원회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큼 과거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요 일제강점기까지 6.25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과거사를 정리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웃기는 일이에요. 다음이요. 그래야지 과거사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하게 되면 뭔가 비리를 발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끝난 다음에 5년 동안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한 것이 1조 2,500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과거사를 조사한 다음에 수많은 왜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나라에다가 돈을 청구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끝난 다음에 1조 2,500억을 갖다가 소송을 해서 받아가요. 이걸 누가 하느냐? 민변 변호사들이 이 소송을 독식하는 것이. 그 1조 2,500원에서 2,500에서 10%만 가져가도 어마어마한 수입료를 거둬들이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민변의 돈벌이 수단이 된 과거사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과거사 조사가 대부분 다 민변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민변 소속 변호사 몇 사람이요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에요. 그럼 공무원 재직 시에 알게 된 그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변호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해서 수십억을 받고 교도소로 가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변 변호사들이 몇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처벌받았지만 심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은 사람이 꽤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다 끝났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이러한 관련 법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좌파들은 보면 늘 특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거사를 재조명하자, 과거를 재조명하자 그러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자기 입맛대로 이걸 이끌어가는데 명수가 이 인간들이 4.3도 그렇죠, 5.18도 그렇죠, 여순도 그렇죠. 계속 과거를 해서 우리가 소급해서 과거와 싸우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돈 벌고, 이번에도 강제징용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알다시피 국가에서 주는 제3자 변제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민변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제 수임료 20%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벌이 수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마을 우리가 대폭 늘리기 위해서 연일 우리 목사님이 이제 주관하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호응하셔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학희 목사님이 언론 보도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58%의 지지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건 고무적인 일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다 만족할 일이 아니고 더욱더 채찍을 가해서 정말로 이 자유마을 운동을 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또 광화문 세력이나 또 사랑지의 교인이나 목사님을 따르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음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고, 살아있음을 자기 가족에 보여주는 것이고, 살아있음을 본인에게 입증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달성해서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우리의 존재를 대한민국에 알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